자, 이제 165번부터 끝까지 해야 되죠, 우리. 181번까지네. 자, 165번부터 한번 가열차게 한번 가봅시다. 마무리 해봅시다. 자, 161번. 우리 또 마이크가 왜 이러니? 너무 잘 들려.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네. 마이크 소리 너무 큰데? 갑자기 그런 거지? 어쩌라고.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165번부터. 자, 이제 봅시다. 어쩔 수 없죠, 뭐. 165번. 여기다 대도 다 들리네? 배꼽에다 대도. 마이크 짱. 배꼽에다 대도 다 들려. 자, 일단 봅시다. 밑줄 친 법에 따른 개혁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광복 직후 미군정은 개혁을 검토했으나 일부 정치 세력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 자, 결국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뭐라고? 한번 다 눌러보라고? 아, 휴지를 대라고? 짜증. 어쩔 수 없어. 하긴 해야 돼요. 녹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자, 결국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 검토를 거쳐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또 그에 이어 시행령도 공포되어 드디어 법령을 완비했다. 이 법령에 따른 개혁의 취지는 경장 농민이 직접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농지 집중의 폐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농지개혁법. 요 법은 농지개혁법이 되겠죠. 자,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법이 통과가 돼요. 제정이 되고 이게 개정이 된 거는 1950년 3월이고 이게 이제 개정 및 실시가 된 거. 1950년에 자,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된 거는 1957년에 이 법이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은 농지개혁법이고요. 뭐 원칙은 당연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정보 상한으로 그리고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농경지 대상. 뭐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 내용에서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상 원조 물자의 판매로 대충자금을 조성하였다. 자, 대충자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원조 된 거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으면 그거를 그대로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뭐 이제 쉽게 말하면 패키지라도 새로 포장이라도 새로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기업에다 넘겨서 이거를 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돈이 생기겠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대충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부가 무조건 지금 돈을 번 거잖아요. 자, 미국에서 원조가 와요. 무상으로. 그러면 이제 무상으로 오든 아니면 헐값으로 오든 가져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밀가루나 뭐 면화나 이런 거, 설탕 이런 거, 300산업 가지고 오면 그거를 정부에서는 어떤 기업에 넘겨요. 이권을 준 거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걸 패키지를 바꿔서 한글로 막 써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팔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기업도 이득을 보고 정부도 이득을 보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자금이 대충자금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정치자금이나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의 무기를 산다거나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걸 대충자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조를 받고 그걸로 형성된 자금. 이런 걸 대충자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무상 원조 물자의 판매로 대충 자금을 조성했다. 자, 그러면 원조를 받을 때 이게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1950년대 후반이 되겠죠, 요거는. 자,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2번 신한공사를 설립해 귀속농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신한공사는 미 군정기에, 자, 마이크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미 군정기. 마이크가 제정신 돌아왔다. 자, 1번은 50년대 후반, 2번은 신한공사니까 미 군정기에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실시했다. 새마을운동은 70년, 연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지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 지가증권을 발행했다.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정보를 상한으로 한다고 했죠. 만약에 삼정보보다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한테는 땅을 사요, 나라에서. 그러면 나라에서 그 지주한테 원래는 뭘 줘야 되죠? 땅을 샀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지가증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줄게. 뭐 이제 이런 걸 써준 거죠. 증명서 같은 걸. 자, 그게 바로 농지개혁법. 그래서 여기서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내용이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66번. 다음 정치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플랜카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통일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에서의 또는 뭐 어떤 세력들에서 뭐 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세력들에서 이런 중립화 통일론이나 통일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장면 내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건 4.19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960년에 장면 내각이 수립되고, 하지만 장면 내각이 무너진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거의 한 뭐 9개월 정도? 네, 그 정도만 유지됐던 정부가 장면 내각이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나타난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삼저호황이 나타났다. 삼저호황이 나타난 건 언제예요? 1980년대. 자, 이거 정부로 따지면 언제? 네,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삼저호황. 자,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계획안이 마련된 건 이게 장면 내각이에요. 자, 그러면 장면 내각의 계획안이 마련됐고 이게 실제로 시행된 건 언제?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시행된 거는 박정희 정부인데 정확히 따지면 박정희가 정부 수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에 군정이 실시될 때. 왜냐하면 1962년부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1963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 군정 때부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3번 경부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우리 좀 전에 나왔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건 아까 연도는 나왔네. 1970.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다 70년이에요. 신한공사가 설립되었다. 위에 쭉 나와 있죠. 미군정기. 46년 미군정기. 자, 그러므로 요 시대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67번 다음 중 기역과 니은 사이에 일어난 사실을 보기에서 고르면, 내가 봤을 때 이 사건 사진이 뭔지 몰라서 못 풀어, 이 문제는. 사진이 뭔지 몰라.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사진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이야. 차라리 이거 써주지. 무슨 사건이라고. 첫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아하.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또 뭐니? 이거는 이제 사인하는 거잖아요. 휴전협정. 휴전협정. 자, 그러면 휴전협정은 언제? 1953년 7월 27일.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서부터 휴전협정. 사실 너무 길죠. 저 사이가. 문제가 조금.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자, 이승만은 메가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였다. 자, 우리 군의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에 가 있었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이양했는데,
이거는 UN 참전 이후에, 이건 뭐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만 UN이 참전한 이후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UN 참전은 1950년 7월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1950년 7월. 자,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날짜를 알아야 되죠. 시기를.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만약에 나중에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를 이제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1953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그 해 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10월, 1953년 10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나타났다. 자,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나타났다. 그러면 중국군의 개입. 자, 중국군이 개입된 거는 1950년 10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일사후퇴는 그 다음에 이제 일사후퇴로 서울이 빼앗긴 걸 얘기하는 거니까 1951년 1월 4일이겠죠. 자, 중국군의 개입은 1950년 10월 25일, 50년 말.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압록강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울을 뺏기고 다시 경기도, 그러니까 오산 정도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뺏긴 게 일사후퇴. 그러니까 서울은 2번 뺏기고 2번 되찾고. 알죠? 서울은 두 번 뺏기고 2번 되찾고. 자, 그래서 중공군의 개입, 일사후퇴. 자, 그 다음에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파견을 결정했다. 자, 유엔군 파견을 결정한 건 6.25 전쟁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유엔군 파견을 결정한 건 1950년 6월 26일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파견한 건 7월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시기가 뭐냐 물어봤으니까 3번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3번이 정답. 자, 168 봅시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산의 시위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들이 봉기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시위는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선거를 다시 해라. 부패 정치를 걷어치우라 하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한 외침에 대응하여 경찰은 무도하게 총을 쏘았다.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은 노도와 같이 정의를 외쳤다. 결국 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기붕이 사퇴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마산의 시위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선거를 다시 해라 라는 표현이 있죠. 뭐 이기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4.19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4.19 혁명의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3.15 부정선거. 자, 그리고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김주열 사망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김주열 군 사망사건. 그래서 여기에서 마산에서 김주열 군 사망사건이 있었고 시신이 떠오르게 되고 마산에서부터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김주열 사망사건 마산.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이렇게 발포. 시민들을 향해서 학생과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게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자 이기붕이 사퇴하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공화국이 자유당 정권과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자유당 정권과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였다. 네, 맞는 설명이죠. 1번이 4.19 혁명. 자, 1960. 자, 그 다음에 2번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정리했다. 자,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자, 그래서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자, 그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을 살펴봤다. 6.29 민주화 선언은 1987. 자, 1987년 이게 6월 민주항쟁이죠. 이번에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 사실 그 영화 한 편 보면은 다 끝나는데 굳이 제가 수업을 1987 그냥 영화 한 편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민주화운동 세대는 아니에요. 그때 저도 좀 학생이었고 대학생 말고 저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느꼈었어요. 이때 이제 저도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구나. 학생이었는데 어느 학교인지는 아무튼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건 생각나요. 최루탄 냄새.
그건 생각나요. 맡았던 냄새 기억이 나요. 막 내가 막 뭐 마스크를 쓰고 막 이런 활동 뭐 나가서 뭐 데모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왜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 막 쾌쾌한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기억나요. 수류탄 냄새 맡았던 기억은 나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고요.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그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제 선배들이죠, 말하자면 한참 위에 선배들이 이걸 보면 되게 본인들이 겪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영화를 봤고, 이제 저같이 약간 그보다는 이제 좀 아래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책으로 배웠던 세대들은 또 그걸 보면서 아, 또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한 내년 추석 때쯤에 TV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죠? 내년 추석쯤에 TV에서 할 것 같아. 그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어쨌든 1987년. 자, 이거는 뭐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 조치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3.1 민주 구국 선언의 성과를 소개한다. 자, 3.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이에요. 그러니까 76년이기 때문에 유신반대 운동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유신반대 운동, 유신체제 반대. 유신반대 운동 중에 1976년에 있었던 게 3.1 민주 구국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신체제 반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정답은 1번이긴 한데 나머지들도 한번 시기 정도는 파악해봐야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69 봅시다. 자, 다음의 남북 간 합의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자,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체제 인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불가침. 그래서 체제 인정, 불가침 이런 걸 제시한 게 뭐냐.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자,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991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되겠죠. 1991년이고 요게 이제 12월에 발표한 거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요 전에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어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1991년 9월이었고 그 다음에 요게 12월이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요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1992년. 이게 이제 정확히 하면 1991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냥 92년으로 해도 왜냐면 이게 이제 비준되고 통과된 게 92년이니까 이거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렇게. 자,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 봅시다. 어제 인터넷 검색어에 평양올림픽이 검색어로 깜짝 놀랐어.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죠. 평창올림픽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2번 했어요.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리고 뭐 육상선수 대회, 그래서 뭐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더라고요. 4개의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예요. 이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호도한다는 건 엄청난 잘못이죠. 제가 욕을 하고 싶지만 그건 정말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배나 하는 짓이에요. 툭 까놓고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어제 검색어에 막 오른 거 보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곡되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남북 단일팀으로 이렇게 같이 입장도 하고 한다는 건 이거는 물론 뭐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뭐 아이스하키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여자 단일팀이 뭐 어떻게 뭐 선수들이 뭐 어떻고 물론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대의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잘못 인식을 한다는 건 어떻게 사람들이 나라에서 하는 걸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검색어에 오른 쳐본 사람 있으면 반성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어제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괜히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 자, 어쨌든 여기서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노태우 정부.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통일 문제에서는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죠. 자, 그럼 1번.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7.4남북 공동성명으로 7.4남북 공동성명 때 그래서 이거는 1972년 박정희 정부죠. 그 다음에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시작되었다. 자,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처음 시작된 거는 1985년. 요거는 전두환 정부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된 건 요거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래서 기본합의서보다 전, 요 순서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요게 이제 1992년이라고 했으니까 요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북한 동시가 유엔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다음에 있었던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70번은 지금 순서대로 연결해라. 근데 사건이 되게 많네요. 비읍, 같이. 쭉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5.16 군사정변이 1961년. 니은 4.19 혁명이 1960년.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그게 무너진 거죠. 5.16 군사정변으로. 그 다음에 디귿. 자, 3.1 민주구국선언. 자, 이제 여러분이 연도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몇 년이냐면 72년. 이거는 76년. 이거는 유신반대 운동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10월 유신. 자, 10월 유신은 유신이 시작된 거죠. 1972년에 유신체제,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80. 그 다음에 비읍. 비읍은 6.29 민주화 선언. 이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1987년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대로 하라 그랬죠?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순서네요.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미음 비읍.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71번 봅시다. 자, 171번에서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 자, 마산 서울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계의 표현이다. 3.15 선거는 불법이다. 공명선거에 의해서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해라. 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가는 뭐 들어가면 될까요? 4.19 혁명, 4.19 혁명은 1960, 그 다음에 자, 국가의 미래요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얘기하죠. 고문 사건. 자, 그 다음에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자, 6월 민주항쟁에 관한 얘기고 이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사건이 물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배경이고 1월에 있었습니다. 87년 1월. 그 다음에 4.13 호헌이 직접적 계기가 되는 거죠. 4.13 호헌은 전두환 정부에서 헌법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니까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6월 10일 날 60 민중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전날 이한열 열사가 이제 쓰러진 거고 이한열 군이 쓰러진 거고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60 대회라고 하는 게 열려요. 그리고 60 대회부터 6.29 민주화 선언까지 거의 한 20일 가까이 돼서 18일 정도 되죠. 그 사이에 이제 뭐 대대적인 막 데모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 할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은 87년이고요. 직접적 계기는 4.19 호헌 조치인 거죠. 자, 그러면 1번. 가는 유신체제의 저항이다. 자,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정권에 대한 그런 불만이고요. 1번 틀렸고. 2번. 가로 인해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건 이거는 12.12 사태. 그러니까 이거는 12.6 사태, 즉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2.6 사태 이후에 12.12 사태로 신군부가, 이거 2번이죠? 12.12 사태로 신군부가 등장을 한 거.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된 건 12.12 사태. 12.12 사태는 12.6,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에, 연도를 좀 체크해야겠죠? 1979년. 79년에 12.12 사태.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하야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3번은 나가 아니고 가. 그러므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나의 결과 헌법이 개정되었다. 자, 가의 결과 나타난 헌법은 무슨 헌법이에요? 가에 대해서 나타난 헌법은 3차 개헌. 자, 이게 3차 개헌이죠. 1960. 그리고 이 3차 개헌이 위원내각제와 양원제. 그 다음에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개헌한 건 6월 민주항쟁이니까 9차 개헌. 그죠? 직선제 개헌이죠. 그래서 9차 개헌. 자, 내용도 한번 써볼게요. 87년. 자, 그리고 3차 개헌의 내용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자, 그 다음에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헌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헌법이니까 현행 헌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3차 개헌, 그 다음에 9차 개헌. 이렇게. 자,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1번, 그 다음에 72번 갈까요? 72번. 자, 172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순서대로 또 바르게 나열해라. 자, 기억.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자, 이게 4.13 호헌 조치. 이 호헌 조치가 헌법을 국민들은 바꾸자고 하고 직선제로.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6월 민주항쟁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전두환 정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총을 들었던 사건은 지금 역사에는 딱 한 번밖에 없죠. 5.18 민주화 운동.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제가 그 1987, 1987 영화에서 좀 가장 또 눈물이 났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쯤에 영화가 뭐 다 이렇게 사건들을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쯤에 이제 그 87년에 그런 항쟁의 막 그 실제 필름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뭐 부산에서, 광주에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에서 전국에서 막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촛불 집회 전에 막 사진 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낮에 막 나와가지고 막 이제 돌도 던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제일 또 갑자기 울컥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또 나오고 막 거기 그 왜 택시 운전사 보면은 택시 기사들도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80년하고 87년이면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정부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시위를 하는구나. 저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또 막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물론 너무 대단하죠. 그거 다 총 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시위했던 사람들 너무 대단하지만 특히 광주 보면서 좀 눈물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불과 10년도 안 된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또 저렇게 나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 안 좋은 게 아니라. 80년
자,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디귿. 오늘의 이 시점에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를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게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해라 라고 했죠. 제일 먼저 5.18, 그리고 둘 중에서는 4.13 호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 순서대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3번 갑시다. 자, 남북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합의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박정희 정부 7.4남북 공동선언. 자, 7.4남북 공동성명 1972 연도만 한번 써볼게요. 박정희 정부 맞고요. 2번 김영삼 정부 남북 기본합의서. 자, 우리 아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전부 다 어떤 정부에서 있었냐면 그쵸, 노태우 정부죠.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 2000 연도만 2000년. 자, 그 다음에 4번에 노무현 정부 14 남북 공동선언 2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2007년. 정답은 2번.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174. 다음 내용을 공동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인 목적에서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 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 아까 나왔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2년. 근데 이제 이거를 북한이 때려쳐버리죠, 말하자면. 비핵화를 때려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핵을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 핵을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약간 미국과 북한의 어떤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995년에 캐도라고 해서 이제 제네바 합의라는 게 94년에 있었고 1995년에 캐도라고 해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라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최대한 그런 자원이 안 나오게 원자력 발전을 하는 기술이 있어요.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 그래서 그거를 한반도에 만들어주기, 그러니까 북한에 만들어주기로 해서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끼리 캐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다가 이제 중단이 된 거죠, 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버렸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비핵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핵 위기가 있고 할 때 좀 어떻게 좀 잘 외교도 잘 하고 이제 미국이 잘 달래고 어르고를 잘 했으면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굳이 뭐 미국이 잘못한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자, 어쨌든 요거를 선언한 정부의 집권이니까 노태우 정부를 말하는 거고 1번. 자, 88년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 1988년이죠. 당연히 88 서울올림픽이니까. 자, 그러면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시기가 이게 노태우 정부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OECD 가입. 자, 연도만 한번 써볼게요. OECD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자, 7.4남북 공동성명 발표 72년 박정희 정부. 금모으기 98년 김대중 정부.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75번 가와 나와 같은 통일과 관련된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부터 한번 봅시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가는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이면 2000. 자, 그리고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침략하지 않는다.
자, 체제 인정 그리고 불가침 이거는 자,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는 91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태우 정부. 자, 1번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2000. 맞죠? 1번 맞고요.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유엔이 동시가입한 건 가 이전, 가 이후. 아니, 나 이전, 나 이후. 언제예요? 나 이전. 그죠? 동시가입이 먼저, 그 다음 기본합의서. 자, 그 다음에 3번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했다. 이거는 1999년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다는 건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방의회 의원만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을 뽑으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 건 김영삼 정부. 그래서 4번에 노태우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6. 자, 다음과 같은 남북한의 합의 이루어진 정부에서 나타나 역시 비슷한 문제죠. 자,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비방 중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똑같은 거예요. 체제 인정, 불가침. 요게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91년. 그래서 똑같은 지문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 1번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자, 남북조절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자, 남북조절위원회는 7.4남북 공동성명. 7.4남북 공동성명이 있고 요거는 박정희 정부 1972년 요게 있고 나서 이제 남북조절위원회 설치했는데 물론 얼마 후에 금방 없어지긴 하죠. 자, 다음 2번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김영삼 정부 1993년.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건 좀 1차, 2차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1차 김대중 정부 2000. 그 다음에 2차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이건 좀 두 개로 나눠야 되고 4번 자 북방외교의 적극 추진 노태우 정부. 여러분 북방외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88올림픽에 참여했던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안 했었는데 교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헝가리가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체코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죠. 정답은 4번 노태우 정부. 자, 77년 시대별 교육문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미군정기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과 633 학제가 도입되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33 학제가 도입됐죠. 2번 1950년대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자,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48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50년부터 시행. 50년 시행. 1960년대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그전까지는 막 시험 봐가지고 중학교 가고 하는 거 알아요? 초등학생들 막 입시 교육에 시달리고.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야? 자, 이게 자 1969년 서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뺑뺑이로 그냥 이제 중학교 간다. 요게 이제 그때부터 69년부터 서울에 도입되고 70년에 전국으로 지방으로 확대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70년대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 헌장. 자, 이건 연도를 외워야 돼요. 68년. 요거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고 알려진 국민교육 헌장. 1968년.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통합. 통합은 뭐 너무 간단하지요. 자, 다음 밑줄친 이곳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장수왕은 이곳을 수도로 옮겼다. 이곳에 수도로 옮겼다. 그 다음에 묘청은 이곳을 천도했다. 평양. 1번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장이다.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따른 개항장이 어디죠 여러분? 부산, 원산, 인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순서대로죠.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순서. 자, 1번 틀렸고 2번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예.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조만식. 평양에서 조만식이. 자, 그다음에 3번 의열단이 근거지로 삼았다. 의열단이 처음 생긴 곳은
만주 길림. 네, 거기가 근거지지. 만주 길림성. 백정들이 조직한 조선 형평사의 활동을 알아본다. 형평운동, 형평사, 진주. 정답은 2번. 통합은 좀 간단한 편이죠. 자, 그다음에 179.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79번에 기역,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 신라 중대죠. 통일신라. 그리고 신문왕 때. 그 다음에 니은, 오위, 진관체제, 조선 전기. 그 다음에 디귿, 자, 오군영, 소고군,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이군, 유기와 주영군, 주진군, 고려. 순서대로 하면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정답은 2번. 여러분이 막 더 급해요. 왜 이래? 막 바빠 죽겠어? 그럼 막 얼른 넘겨. 책장을 얼른 넘겨. 막. 책장 넘기는 소리가 막 가열차. 자, 180 봅시다.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역.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을 편성하고 급료를 지급하였다. 기역은 훈련도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만들어진 거고. 니은 중앙군의 옷의 색깔을 기준으로 구서당으로 편성했다. 요거 이제 통일신라 신문왕이죠.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디귿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으로 별무반을 편성했다. 요거는 고려 숙종 때 12세기 초에. 자, 리을 정규군 외에 서리, 자팍인, 신량, 역천인, 노비 등으로 일종의 예비군을 구성했다. 잡색군. 자, 잡색군이 편성된 건 조선 전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야별초를 좌우로 신을군을 합쳐서 삼별초를 조직한 거죠. 자, 삼별초는 무신집권기. 자, 그리고 무신집권기 중에서 최우집권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미음, 리을기역 이렇게 순서대로 2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181번 봅시다. 다음 국경선을 표시한 것이다. 가에서 나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가 국경선을 차지한 거는 공민왕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이제 나로 올라간 거죠. 제가 이렇게 쓸게요. 나는 사군 육진이니까 세종 때. 그래서 아래쪽은 공민왕, 위에 거는 세종대왕, 조선 세종.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변화되는 시기에 만들어졌던 문화재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서양 문물의 수용 고려만국전도. 자, 고려만국전도는 조선 선조 때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예요. 조선 선조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고 그냥 우리는 하지만 이때 도입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 지전설. 자, 지전설은 조선 후기에, 그럼 이거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이 김성문, 그쵸? 김성문. 그래서 김성문이 효종 때부터의 사람이고, 효종. 자, 그 다음에 3번 한약 기준의 역법서 편찬 한양 기준. 자, 서울 기준의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든 건 세종. 그래서 세종 때. 4번 팔만대장경을 조판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최우 집권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236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시대에 알맞은 거는 세종 때쯤을 찾으면 되겠죠?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제 2권, 두 번째 2단계고 그거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 걸러놓은 거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게 한 권 마무리되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거 한 번만 보는 거 아니고 복습 꼭 하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